구메이저의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상승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언제 끝날지 두려워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어떤 코인이 잘 갈지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일 대비해서 오른 애들을 좀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골드, 세타 토큰, 엑시 인피니티, SV 이런 애들이 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이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왜냐, 지금의 이 상승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는 신규예요, 신규. 여기에 신규에서는 그러니까 존버족들이 대상이 되겠죠.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하고 부동산 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코인이 이런 거구나 재미를 느끼고 수익을 보고 정말 돈 복사가 되네 할 때 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커싱을 맞춰야 될 부분은 신규이지만 신규가 아닌 약간 뭐랄까 중고 신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중고라는 느낌이 맞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슬슬 업비트를 다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아, 내가 물린 게 드디어 탈출하겠구나. 나 진짜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번엔 진짜 잘해야지. 이번에는 전과 같은 실수 안 해야지 하면서 이들은 들어왔을 때는 물린 거 탈출할 때가 기쁘고 추가적으로 돈을 넣기 전 단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탈출해서 기쁘지만 그럼에도 조금 불안한 단계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기뻐하다가 2021년 이후에 쭉 하락장을 맞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렇게 하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 봤을 때 이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아, 이거 정말 강세장 맞구나,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인생 한번 걸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려면 지금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야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 신고점을 지나서 더 올라가는 그 시점, 가속화가 돼서 더 올라가는 시점, 그때 이후에 알트가 오를 때, 그때가 메인 게임이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오기 전에 아직 한 번 남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꼬시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오르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 영상에 설명을 드릴 때 당연히 이런 애들도 주목을 하셨어야 돼요. 엑시나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애들, 그쵸? 왜냐? 이것도 21년도에 졸업 코인이었잖아요. 그냥 그만큼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뒤늦게라도 생각했을 것이고, 뒤늦게라도 내가 타야 되나 해서 탔다가 물려서 존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순환으로 돌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지금이 일요일이다라는 거. 연휴 동안 신나게 파티한 다음에 일요일에는 보통 저녁이나 이럴 때부터 이게 요 슬슬 모내기 차트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다음에 조정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줄여놓는 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이만큼은 더 늘려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가보는 거. 그렇게 했으면 비골이나 뭐 SV, BK 뭐 등등 이클 뭐 구메이저 애들을, 뭐 네오도 마찬가지고요, 더 들고 가겠죠. 그리고 일부는 익절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개념이지만 더 들고 가기 위해서 분할 익절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가 더 들고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왜? 난 이미 어느 정도 익절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시황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뭔가 수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석형 차트 같은 모내기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보통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면서 알트가 더 떨어지면서 이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눌림을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5에서 10% 정도는 해놓는 게 좋다 이건데,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차트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간 조정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은 이 정도로 떨어졌다가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꾸역꾸역 비비면서 올라가고 자리 안 주고, 이 패턴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상황에서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수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수렴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렴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말이 끝나고 이렇게 하방 이탈이 될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는 익절을 해놓고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전량 익절 아니고
현금 비중 팍 늘리는 거 아니고 무조건 코인이 우세적으로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5에서 1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놓자. 이게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스탠스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고 갈 코인들 중에 어떤 게 좋다 그랬어요. 구메이저 애들, 인기가 많았던 애들, 그런 애들 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ETF를 보시면요, 여기에 그레스케일의 유출이 또 심각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네시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또 빨간색이 됐죠. 요게 빨간색이 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 높을 때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9.6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35.6이고. 자, 근데 이때가 2월 21일이잖아요. 요때가 우리가 보면은, 자, 일봉으로 봤을 때 2월 21일 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때거든요. 요때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근데 어차피 우리가 5에서 10% 정도를 익절하면 그냥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관점도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생각보다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조심해야 될 부분과 그때 한 번 더 올랐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신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는 항상 실패하고 여기서 1-20% 정도의 조정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때가 오면 우리가 입을 벌려놓고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과거의 모든 사이클에 다 맞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생각드는 게, 과거에 다 맞았기 때문에 ETF 이후에 미국 주도로 하는 새로운 사이클에서는 이들이 운전을 할 건데, 그쵸? 이들이 핸들링을 했을 때 이걸 모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이 더 개미를 털기가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미들이 못하게 하는 게 개미 털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보는데, 한 9만 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조정을 이때 주는 거죠. 6만 달러 부근까지.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겁주고 상승장 끝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리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오픈 마인드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사이클이 될 수가 있다. 왜? 반감기 전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다 반감기 전에 이제 부근에서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끝나고 횡보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신고점을 도전하는 과정이었지, 지금은 거의 신고점 부근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그쵸? 618, 786 이 구간들보다도 더 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거의 다 왔잖아요. 이거는 뭐 786이 아니고 그냥 뭐 618의 개념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면은 여기가 786이거든요. 뭐 로그 이런 거 빼더라도 여기가 786이에요. 57,000. 근데 여기는 지금 65,000까지 왔잖아요. 그쵸?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차트가 좀 더러우시죠?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정말 여기보다 더 돌파해서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서 조정이 오고 올라가면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정말 아스트랄하게 운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중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관점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에서 10% 정도만 일단 익절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현금 비중이,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맥스 30%를 만들어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포모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 채웠을 거예요. 아, 얘 끝판대장이 30%까지는 괜찮대. 그럼 그냥 바로 30% 해버리자. 아니면 생각보다 빠른 텀에 분할해서 30%가 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면은 5에서 10으로 익절하면 35에서 40%가 되겠죠, 현금 비중이.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늘려서 50%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이상은 조금, 뭐 진짜 많이 하면 55 정도? 이거 이상은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왜? 여기서 더 가면 그때는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막 조정 나고 이러면 이거 진짜 개미 다 털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동안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사이클상으로 이런 지점들은 존중해줘야 돼요.
첫 돌파 때 항상 세게 나온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가면은 또 비중을 좀 줄이겠죠? 그런데 안 오고 뚫었을 때도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을, 그쵸,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물을, 그때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여기서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하다가 이때쯤 매수하면 조정, 손절, 올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에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저런 패턴입니다. 익절할 땐 신났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 혹은 오히려 남들 다 버는데 손절 나는 경우, 보통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어쨌든 계속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글로벌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 제가 가끔 차트로 보여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데, 요게 지금 이미 여기를 넘었어요. 2022년 3월 달을 넘었고 2023년에 이걸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몸통을 한번 가로로 그어볼게요. 그럼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몸통이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재밌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을 증가하는 시점은 사실 이거 이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 된 다음에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지금 뒤에서는, 앞에서는 긴축한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금리 못 내려요 하지만 실질적인 유동성 지표로 봤을 때는 이미 유동성을 축소할 때를 넘어섰고 글로벌 올타임 하이 부근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리는 동결이 계속돼야 좋다 이거예요. 왜? 이건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 와요. 근데 항상 버블이라는 게 꺼지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때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미국 주식에 가 있거나, 부동산 하고 있거나, 국내 주식 하고 있거나, 뭐 채권 하거나, 여러 가지 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온다? 나중에는 코인으로 오면서 그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 때,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그때마다 수정되고 바뀔 수 있지만 항상 고점 부근에서 나왔던 인간의 그 광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간의 변하지 않는 광기를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광기라는 게 나올 때 에코프로를 보셨잖아요. 이때쯤이면 다 된 것 같아 하고 뭐 숏을 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광기의 맥스가 찼다면 그것보다 한 23번 정도만 더 참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거예요. 왜? 광기는 쉽게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기반에서 나비 프로토콜이 온도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했는데 기간에서 RWA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온도 얘기는 가끔 했을 거예요. 얘는 RWA 제가 봤을 때는 대장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좀 못 맞춰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얘는 뭐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지켜보셨다가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이다, RWA. 근데 뭐 물론 얘가 지금 한 2배인가 3배인가 올랐거든요. 근데 뭐 랜더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뭐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어쨌든 RWA라는 섹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라서 올해는 얘가 진짜, 올해나 혹은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RWA가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장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도지 고래들이 매집 움직임이 있는데 역대 비트코인 반감기 전마다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바이누, 페페, 봉크, 밈코인 메타도 지금 오고 있어요. 이따가 좀 소개해드릴 텐데, 이제 얘네들이 간 다음에 밈코인 장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 옛날에 도지 시바 오를 때처럼 진짜 막 미친 광기장이 일어날 거거든요. 페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밈코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장이 올 때, 근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돼.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적게
투자해야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 많은 돈을 몰빵하면 그 변동성에 하루하루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못 참고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묻어도 되는 돈을 넣어놓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진짜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의 선물급의 리스크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선물에 고배율을 치는 것과 비슷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자꾸 생산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치금융에서 폴리파이라고 해서 이게 마가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America Great Again 이게 약자로 해서 티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민 코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도 해칭용으로 이걸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 연도에 선거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선거 메타도 뭔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월드컵 때 막 칠리즈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 팬토큰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좀 더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온갖 이 파이들이 생길 거다. 이게 이제 금융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금융의 미래는 디파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인이라 할게 편하게 우리가 마음앞에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코인이라고 생각해 그냥 쉽게 코인에는 정말 그러니까 그 기술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조각 투자한다 이런 거는 제가 2017년에 코인을 처음 봤을 때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했잖아요. 사토시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디파이도 마찬가지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버넌스하고 의사결정하고 디지털에서 누구한테 전송하고 합성하고 LP 굴리고 뭐 이런 것들이 NFT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금융시장에선 이런 것들이 하나씩만 도입돼도 뭐라고 된다? 혁신이라고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다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코인은 현실 금융의 테스트베드라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이게 진짜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소규모 마켓에서 실험해보는 뭔가 그런 느낌의 이 테스트베드 형태로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테스트베드라는 말은 뭐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코인에서 있는 것들이 나중에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RWA라는 목록으로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ETF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가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전날 이제 GBTC에서 4.9억 달러 유출한 게 제네시스와 연관이 돼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십 앞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은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구매이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어떤 그 특정한 섹터들을 알려주거나 코인 몇 개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그걸 들어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정말 어떤 코인을 진짜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 코인이 지금 물려있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숫자 그리고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야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멤버십 분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그걸 똑같이 하게 되면 이건 역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까지 또 제가 설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중에서도. 그래서 뭐 그게 진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적중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았던 것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를 오래 봤든 최근에 유입이 되셨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생겼다. 그래서 좀 뭔가 궁금하다 흥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샌드박스랑 이런 픽들은 요번에 안 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현금 비중을 좀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이 됐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제가 맞춰서 조정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타겟을 간 거죠. 손절가를 간 거 목욕탕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멤버십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 브리핑방, 텔레그램 브리핑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은 현물이고 현물방과 별도의 방으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방이 있는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다 체크 표시. 이게 이제 손절됐을 때 나온 표시거든요. 그래서 손절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있고, 그럼 다 체크 표시죠.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 또 손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다 초록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 있네요. 2월 21일에 하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선물방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